자, 여러분. 요즘 국내 항공주들 차트 보셨나요? 진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아니 심한 난기류 그 자체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에 불어닥친 이 난기류의 진짜 원인이 뭔지 팩트체크 해보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폭풍우를 헤쳐나갈 방법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안전벨트 단단히 매셨죠?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들인데요. 1번 시장의 난기류와 공포부터 시작해서 2번 항공권 가격에 숨겨진 진실, 3번 절대 죽지 않는 여행 수요, 4번 확 달라진 항공사들의 기초 체력, 그리고 마지막 5번 이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을 최선호 주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진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코스프는 지금 7,000포인트 고지를 바라보면서 날아가고 있다는데 왜 유독 우리 주요 항공주들만 이렇게 깊은 하락의 늪에 빠져 있는 걸까요? 이 극명한 대비 뒤에 대체 어떤 거시경제적 충격이 숨어 있는지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난기류와 공포.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지난 2월 말 중동 세태 타진 이후로 주요 항공사들 시가총액 변동률 한번 보세요. 대한항공은 마이너스 11%, 진에어 마이너스 9%, 제주항공 마이너스 12%. 완전히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솟구치는 WTI 원유랑 항공료 가격선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니까 주가가 거울처럼 완벽하게 반대로 확 꺾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요약하면 이래요. 치솟는 기름값,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화 약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료 할증료가 팍팍 오르죠. 이 세 가지 거시적 충격이 한꺼번에 덮치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선 와, 비행기값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 여름휴가 다 포기하는 거 아냐? 하는 거대한 공포의 내러티브가 싹 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 항공권 가격의 환상,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이 유류 할증료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게요. 아마 뉴스 보시고 허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5월 기준 대한항공 인천 뉴욕 노선 유료 할증료가 무려 112만 8천 원을 찍었어요. 2월에 15만 3천 원이었으니까 무려 7배나 폭등한 겁니다. 아니 그럼 당장 우리가 끊어야 할 뉴욕행 티켓 값이 진짜 100만 원이나 더 비싸진 걸까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비싸졌겠지 하시겠지만 사실 계산은 그렇게 안 굴러갑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총 티켓 가격은 기본 운임에 유료 할증료 그리고 세금이 다 더해진 거잖아요. 여기서 진짜 반전은 할증료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금액이 무조건 그만큼 훅 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선이 기본 운임이고 회색 막대가 유료 할증료거든요. 회색 막대가 위로 확 솟구칠 때 파란 선은 어떻게 되나요? 뚝 떨어지죠. 네, 항공사들이 알아서 기본 운임을 탄력적으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가 내는 평균 판매 단가는 시장에서 덜덜 떠는 것만큼 크게 안 변한다는 게 숫자로 딱 증명되는 거죠. 항공사들 바보 아니잖아요. 수요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탄력적으로 가격을 조절합니다. 최종 운임을 결정하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들의 수요예요. 사람들 지갑 닿지 않게 심리적 저항선을 넘지 않도록 총 비용을 세심하게 싹 맞추니까 수요가 박살날 거라는 공포는 확실히 과장됐다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3. 절대 죽지 않는 수요. 우리 과거 시장을 흔들었던 거대한 외부 충격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2019년에 노 재팬 불매운동 때 일본 가는 사람 확 줄었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여행을 아예 안 갔느냐? 아니죠. 짐 싸서 기술을 돌려 중국 가고 동남아 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어땠어요? 꾹꾹 눌려있다가 풀리니까 폭발적으로 튀어나갔잖아요. 이번 2024년 중동 사태요? 결국 똑같을 겁니다. 과거 여객 트렌드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사드 사태나 노재팬 때 특정 지역선이 푹 꺾이긴 했어도 전체 여행객 수는 진짜 빠르고 드라마틱하게 싹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코로나 이후 폭발적인 회복기 때 봤듯이 사람들의 여행 가고 싶은 총량은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절대 쉽게 안 꺾입니다.
글로벌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주요 항공사들 1분기 실적 발표 코멘트 들어봐도 똑같아요.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모두 기름값이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 가는 사람, 놀러 가는 사람 줄어들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고 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여행 수요는 여전히 펄펄 살아있다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파트. 4. 업그레이드된 기초 체력. 여기 상단 좌측에 있는 단위 매출이랑 단위 비용 차트 한번 쓱 보시죠. 옛날 코로나 시절에 위아래로 미친 듯이 널뛰던 거랑 비교해 보면 이번 중동 사태 터지기 전부터 이미 항공사들의 공급력이나 비용 구조가 훨씬 안정적인 궤도에 딱 올라와 있어요.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해낸 겁니다. 지금 산업 전체에 보는 구조적인 순풍을 요약해 드릴게요. 비행기 공급 자체는 제한되어 있고 비용은 딱 안정화됐죠. 게다가 요새 소비자들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돈 더 주고서라도 편안하게 가려는 프리미엄 좌석 수요가 쑥쑥 크고 있단 말이죠. 여기다 연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경 이슈까지. 한마디로 지금의 이런 매크로 공포만 살짝 거치면 곧바로 튀어오를 수 있는 빵빵한 체력을 꽉 채워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파트 5. 폭풍우를 견딜 최선어주입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미주 같은 장거리랑 일본 같은 단거리 노선은 게임의 룰과 수요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르게 돌아가는 두 전장에서 찰떡 같은 방어력을 갖춘 진짜 승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대형항공사, 즉 FSC 중에서는 단연 대한항공입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돈 긁어 모으는 화물사업부가 기름값 폭등에 맞서는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해주거든요. 거기다 방금 말씀드린 프리미엄 상용 수요가 탄탄해서 유가 상승분을 운임으로 넘길 수 있는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비용 항공사 쪽에서는 진에어랑 제주항공이 돋보입니다. 사실 LCC들이 유가에 좀 더 예민하긴 한데요. 진에어는 기단 규모가 작아서 싹싹하게 비용 통제하기 좋고 고수익 나는 일본 노선을 꽉 잡고 있어서 수익성 방어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11,000원이고요. 제주항공 역시 목표가 6,700원인데 철저하게 일본 중심으로 노선을 확 바꾸면서 작년 대비 이익률 방어를 기가 막히게 해내고 있죠. 자, 결론입니다. 이런 난기류 속 핵심은 이겁니다. 기름값 뛰고 외부 악재 터졌다고 시장이 호들갑 떨면서 과반응할 때 항상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열리거든요. 흔들림은 일시적이지만 결국 이 산업이 재궤도를 찾을 거라는 건 튼튼한 펀더멘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폭풍을 뚫고 가장 높이 날아오를 녀석을 골라 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